자, 엘보우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 들어가기 전에 엘보우 조인트의 해부학적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우리가 엘보우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컴플렉스라는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엘보우 조인트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팔 자관절이죠. 휴머럴 얼라 조인트라고 하는 위팔 자관절만 엘보우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운동학 키네지올로지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4개의 관절로 엘보우 조인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요거 위팔 자관절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팔 자관절 근처에 위팔 노관절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노자관절, 노관절과 노뼈와 잡뼈, 노뼈와 잡뼈가 관절을 하고 있는 곳이 몸쪽과 먼쪽 두 가지가 있죠. 자, 한번 살펴보면 위팔 자관절은 여기 휴머럴 얼라 조인트라고 나와 있는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이 위팔 자관절 부분이고요. 위팔 노관절은 휴머로 레디알 조인트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위팔 노관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노자관절에 대해서 보자면 이쪽 부분이 프락시말 레디오 얼라 조인트고요. 그리고 디스탈 쪽은 여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조인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로 자주 볼 것은 이 휴머럴 얼라 조인트가 되겠죠. 요거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머럴 얼라 조인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면 자, 볼록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위팔뼈고요. 오목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팔꿈치 오목과 관절이 형성하는 잡뼈죠, 잡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볼록한 부분은 휴머러스 부분, 휴머러스의 끝에 있는 도르렉, 트로키얼이라고 하는 구조물이고요. 그리고 오목한 면은 이렇게 오목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건 얼라라고 하는 잡뼈죠. 얼라 잡뼈에 오목한 관절면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정자세는 엘보 플렉션 70도고요. 70도의 엘보 플렉션과 슈피네이션 10도 정도, 약간 슈피네이션을 시켜놓은 상태가 되면 안정자세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신연, 견인부터 나옵니다. 디스트랙션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견인, 신연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같이 표시를 하는데 디스트랙션이라고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견인이 아니라 견인은 트랙션이죠. 견인은 트랙션이기 때문에 견인은 아니고요. 신연이라는 용어가 맞겠습니다. 자, 신연은 어떻게 시키는지 신연이라는 것은 관절면, 그러니까 치료면에 수직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게 신연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앞에서 살펴봤겠지만 여기 얼라라고 하는 뼈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얼라는 이렇게 오목한 면을 가지고 있죠. 칼텐본 법칙에 의하면 관절면은 오목한 치료면이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 관절면이 요게 트리트먼트 플랜이라고 하는 TP라고 얘기를 하는 트리트먼트 플랜이 되겠죠. 트리트먼트 플랜은 바로 요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오목한 관절면에 90도로 수직을 이루도록 디스트랙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목적은 통증 조절의 목적도 있고요. 굽힘이나 편 증가에 대한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통증 조절은 등급 1에서 이 정도의 진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증, 그리고 굽힘 또는 펴이 증가한다는 건 우리가 오스테오 키네마틱스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피지알러지 무브먼트라고도 하고 오스테오 키네마틱, 골 운동 형상화, 뼈 운동 형상하기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플렉션 익스텐션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죠. 이 경우에는 등급 3에서 4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걸 보아하니 요거는 칼텐본이 아니라 메이틀랜드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메이틀랜드의 기법의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요약해서 봤겠지만 메이틀랜드 기법은 1, 2등급 정도는 통증 조절이고 3등급 이상부터는 움직임의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이 나죠?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자, 바로 누운 자세에서 환자는 있고요. 누운 자세에서 실수를 하죠.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었죠. 레이저 포인트 모양보다 이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아서 가운데 빨간 원이 있고 겉에는 주황색 원이 있는데 빨간 원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안한 위치 또는 끝범위까지 굽힘한 상태에서 왼손가락에 손가락으로 몸쪽에 잡뼈를 잡고, 자, 이 선생님의 왼쪽이 몸쪽이죠. 몸쪽이 잡뼈가 되니까 이 치료사 선생님의 왼쪽 손가락은 잡뼈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이제 잡은 손을 안정화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뼈의 긴축에 45도 각도로 몸쪽 잡뼈에 대해 적용을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한번 영상으로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treatment plane in the humeral-ulnar joint is approximately 45 degrees to the long axis of the ulna, so the distraction force should be applied approximately 135 degrees to the ulna. Grade 3 distraction is used to increase flexion and extension. Position at the end of the range and take care to apply the force only to the ulna, not to the radius. 자,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저랑 보도록 할게요. The treatment plane in the humeral-ulnar joint is approximately 45 degrees to the long axis of the ulna. So 이제 45도 각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잠깐 보고 올게요. 아까 우리 본 것 중에 여기 밑에 보면 치료면이 나와 있어요. 치료면은 팔꿈치 오목에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잡뼈의 긴축에서 45도이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잡뼈의 긴축이라면 요걸 표현을 하자면 요렇게 되는 게 지금 이게 얼라잖아요. 이게 잡뼈의 긴축이 되겠죠. 이게 얼라니까. 이게 얼라이기 때문에 이게 잡뼈의 긴축이 요렇게 될 거예요. 여기 축에 45도 정도가 되는 지점이 요 치료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5도 정도 되는 면이. 뼈 몸통의 주행방향이라고 할까요? 뼈 몸통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잡뼈의 그 오목한 관절이 이루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체의 해부학적인 특징은 잡뼈의 몸통 주행 방향에 45도 정도, 지금 이 정도는 180도라고 할 수 있겠죠. 180도에서 약간 45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목한 관절이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포지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뼈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잡뼈의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해부학적인 특징이니까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45도 언급을 영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The treatment plane in the humeral-ulnar joint is approximately 45 degrees to the long axis of the ulna, so the distraction force should be applied approximately 135 degrees to the ulna. Grade 3 distraction is used to increase flexion and extension. Position at the end of the range and 자,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선생님께서 손을 잡으실 때 보면 얼라 부분을 먼저 잡으시죠. 얼라 부분을 먼저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잡아서 여기 부분이 얼라 부분이죠. 얼라 잡뼈의 부분. flexion and extension. Position at 그리고 나서 레디우스를 잡는 느낌, 그러니까 노뼈를 잡는 느낌이 아니라 사실 얘를 이 얼라를 폭에서 좀 더해주는 느낌으로 힘을 실어주는 느낌으로 잡는 the 거예요. end of the range and take care to apply the force only to the ulna, not to the radius. Only to the 얼라, not to the radius라고 얘기를 하죠. 오직 얼라, 잡뼈에만 힘을 줘서 당겨야지. 여기 이렇게 디스트랙션을 시킬 때 잡뼈에만 힘을 줘서 당겨야지 레디우스에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트랙션 어떻게 시키는지 한번 봤고요. 이제 디스트랙션을 시키는 거는 모빌라이제이션 테크닉을 들어갈 때 관절 가동수를 들어가는, 우리가 관절 가동수를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관절 가동수를 들어갈 때 다 디스트랙션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트랙션을
가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쭉 나올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볼 것은 먼 쪽 미끄러짐, 디스탈 글라이딩입니다. 자, 디스탈 글라이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관절가동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해부학, 기능해부학, 임상운동학을 종합해서 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우리 물리치료 영역에, 정형도수 쪽 물리치료 영역에는 이게 좀 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물리치료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행위가 이 모빌라이제이션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도수치료를 생각하면 뭐 근육 마사지 같은 것도 있겠지만 관절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그런 테크닉이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연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물리치료 우리 행위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쪽 미끄러짐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엘보우 굽힘, 플렉션이 증가가 된대요. 굽힘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총망라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쪽 미끄러짐이 잘 되면, 디스탈 글라이딩이 잘 되면 굽힘이 잘 나오는 게 맞나?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키네지올로지 자료를 한번 보고 올게요. 아까 전에 있었던 그림인데 이 그림을 자세히 좀 보자면 여기에는 얼라라고 하는 좌뼈가 있고요. 좌뼈죠. 그리고 여기는 노뼈가 있습니다. 노뼈. 이렇게 두 가지 뼈가 있는데 지금 뒤쪽으로 글라이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뒤쪽으로 글라이딩. 이전에 영상에서 디스탈 글라이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스탈 글라이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스탈 글라이딩이라면 방향이 이 디스탈 글라이딩이 가해지게 되면 자, 우선은 디스탈 글라이딩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스탈 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지금 글라이딩이 일어나겠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만 떼어내게 되면 디스트레스만 걸리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인체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그 토크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힘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방향까지 적용을 해서 우리가 토크라는 용어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그냥 선형 움직임, 일자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간단해요. 앞으로 움직인다, 뒤로 움직인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왜 우리가 원형 움직임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인체는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근육의 힘에서 우리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근육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기전은 뼈와 뼈 끝에 붙어서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뼈와 뼈 사이를 가까워지게 만드는데 이 가운데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걸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죠. 이 관절의 원형 움직임을 통해서 얘가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이런 움직임이 우리 몸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여기 보면 이게 관절이죠. 관절축이 여기가 되겠는데 우리 엘보우 관절축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디스탈로 트랙션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플렉션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면 이 디스탈 방향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겠다. 좀 연상이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움직임이 롤링과 글라이딩, 슬라이딩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자, 여기 있는 글라이딩 방향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이쪽에서는 위쪽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위쪽이지만 이 뒤쪽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또 글라이딩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원형이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짝힘, 커플 모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고 싶을 때 이쪽 손은 위쪽으로 가지만 이쪽 손은 아래쪽으로 가야지 좌회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글라이딩의 방향 자체를 보자면 디스탈 글라이딩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그림으로 따져서 이 앞쪽이 글라이딩을 얘기하는지 뒤쪽이 글라이딩을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본다면 더 확실해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글로만 나타내셨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기전으로 먼 쪽으로 디스탈로 글라이딩이 일어나면 플렉션이 더 잘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잡기 적용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왼손가락으로 몸쪽에 잡뼈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안정화를 시키고요. 계속 아까 얘기한 대로 45도 각도가 나오는 이유는 잡뼈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견인을 유지하면서, 신연을 유지하면서, 견인이 아니라 신연을 유지하면서 들어올리는 움직임. 이 들어올리는 움직임을 원서에서 이렇게 나타내요. 스쿠핑 무브먼트, 스쿠핑 모션이라고 하는데, 이 스쿠핑 모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잡뼈의 긴축을 따라서 먼 쪽 방향으로 힘을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첫 번째로는 디스트랙션을 먼저 걸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스쿠핑, 뼈를 들어 올리듯이,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베스킨라빈스 가본 적 있죠? 베스킨라빈스 가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아, 파인트로 드시겠어요? 요거 체리 주빌레 주세요 하면 쇠로 된 주걱을 가지고 이렇게 알바생이 들어가갖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통에 체리 주빌레를 찍고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 모션이 스쿠핑 모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파인트 아이스크림을 여러분들이 수저를 퍼서 먹으려고 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쿡 우선 찔러 넣죠. 찔러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움직임을 만들잖아요. 찍고 나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마치 지렛대 원리처럼,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찍고 들어 올리는 것처럼 하는 움직임이 스쿠핑 모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을 다시 한번 보자면,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쿡 찍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션을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비유가 좀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콕 찍어서 쑥 들어 올리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꾹 들어 올리는. 왜 지렛대 원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부분으로, 사실은 엄지 부분으로 막상 실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밀어주게 되거든요. 이렇게 밀게 되면은 지렛대 원리로 이쪽은 이렇게 힘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스쿠핑 모션에 지렛대 원리도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볼게요. 트랙션을 지금 걸어 놓은 거고요. An anterior glide used to increase flexion is called a scoop. In order to clear the olecranon process, grade 3 distraction is applied first and then the glide in a scooping fashion. 자, 봤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An anterior glide used to increase flexion is called a scoop. 여기서는 안테리어 글라이딩이라고 얘기하네요, 또. 그죠? 디스탈 방향이긴 하지만 스쿠핑 방향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런 방향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런 방향으로 된다는 게 앞쪽으로 글라이딩이 일어난다, 앞으로 글라이딩이 일어난다는 걸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나요? 디스탈 방향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몸의 관절은 원형으로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글라이딩이 된다라고도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단지 지금 우리가 인체에 적용을 할 때, 지금 실습을 할 때의 모습은 치료사가 여기 있고 이렇게 당기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사의 입장에서 디스탈 글라이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탈 글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체에서 봤을 때는 디스탈 글라이딩도 되고 안테리어 글라이딩 방향도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관절은 원형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이 임상운동과 키네지올로지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면 여러분들이 배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머릿속으로 안테리어 글라이딩이 왜 안테리어 글라이딩이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고 롤링 될 때 글라이딩이 어떻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계속 1, 2년 동안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암기한 내용으로 치료를 해도 되지만 원리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은 암기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안테리어 글라이딩이란 용어가 요 먼쪽 미끄러짐, 디스탈과 안테리어 글라이딩이 지금 엘보우에서는 같은 의미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고 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Increased flexion is called a scoop.
In order to clear the olecranon process, grade 3 distraction 그레이드 3 디스트랙션을 먼저 시켜놓고요. 그레이드 3 디스트랙션을 시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그레이드 3는 어떤 목적? 통증이 아니죠. 통증 목적이 아니라 움직임 개선 목적이 있죠. 움직임 개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레이드 3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요. is applied first and then the glide in a scooping fashion. 댄더 글라이딩 앤 스쿠핑 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쿠핑 모션으로 글라이딩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들을 수 있어요. 다시 이제 디스트랙션 시켰던 거 다시 밀어넣는 모습.